그 교육청 영재원에 네. 아이들 책 보는 애들이 5분의 1이거나 10분의 1이 쉬는 시간에 책을 봐요. 서울교대 영재원 오는 아이들이 거의 좀 다 책 한 권씩은 꼭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예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자녀들 보내고 싶은 영재원이거든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철학으로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목적으로 세워진 건가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첨단 과학에 대해서 더 빨리 선행적으로 배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그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그렇죠. 다 발현되지 않은. 그렇죠. 그게 무궁무진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숨어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확장하는 게 이제 영재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와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도 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라든가 토의 토론, 문제 탐구, 융합적인 활동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사실 학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가 보내고 보내잖아요. 있죠. 학원은 네. 어떻게 하나요? 혼자서 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학원도 네. 이제 뭐 우리나라는 입시 이슈가 워낙 그렇죠. 크다 보니 네. 입시를 향해서 유리하게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야 돼서 부모님들이 부지런하신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보면 두 개 다예요. 이 입시 트랙만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도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입시를 넘어서서 사회인으로서도 글로벌한 인재가 되게 하고 싶다 보니 네, 둘 다. 더 마음이 바쁜 거야. 둘 다 해야 되잖아. 정답도 잘 빠르게 잘 찾아서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또 질문하고 협업하면서 글로벌한 안목을 갖는 유연한 사고의 아이도 길러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다 우리 아이를 시키고 싶다 보니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이 약간의 방법이잖아요. 이제 어차피 입시 트랙을 위해 준비하시는 건 부모님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는데 질문하고 세상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실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적다 보니 이제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또 국가가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일반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 학급하고 좀 달라요. 제가 알기도 또 지도하는 분들도 교수급 교수님들이 또 지도를 하시다 보니 궁금한 게 이제 일반 영재교육원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좀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애들이 그래도 더 올 테니까 그런 아이들에 맞춰서 좀 더 다른 어떤 걸 하나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딱 이제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들도 위치마다 이렇게 다 다르죠. 다른, 네. 특징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학에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저희는 다 수업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네,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는 거죠.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 자원과 연계한 그 탐구 중심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다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내용 심화된 어떤 모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부생이 이제 한 명이 조교로 해서 이제 현직 교사는 아니지만 예비 교사죠. 예비 교수와의 어떤 연계 등에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고 사실 제가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그러실 수 왜냐하면 있죠. 제가 네. 거기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 학교 현장 그런 연계라든가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과의 조화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이제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대학 부설 영재원 아니더라도 교육청 영재원이나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네, 포텐셜이 검증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수도권에서는 서울교대 영재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수한 애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막 이렇게 선행 교육을 시켜야 붙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연한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선행보다 어떤 다른 역량을 더 보시나요? 아니면 둘 다 있는 애들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뽑히기가 쉽나요? 선행 학습은 염두에 안 두고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죠? 전혀 선발에. 염두에 안 돼요. 네, 저희는 서울교대 영재원 오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대에 보면은 게임도 물론 좋아하는데 거의 좀 다 책 한 권씩은 꼭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르네.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하고요. 많이 읽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책 속에서 다 배우거든요. 책 많이 읽는 애들이 하지 글쎄요, 선행 학습 문제를 저는 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서울교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부설 영재원들도 선행학습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 교육청 영재원에 네. 아이들 책 보는 애들이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강남 서초냐 강동 송파냐 뭐 이렇게 다르긴 한데 제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여러 교육청 강의를 하니까 5분의 1이거나 10분의 1이 쉬는 시간에 책을 봐요. 근데 서울교대 영재원은 거의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예 독서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요. 아, 영재교육 프로그램 아예, 안에 네. 독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네. 있다. 학부모님들도 이제 책이 좋다. 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그 키워드 정도로는 다 공감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건 무엇이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언매칭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책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주라면 이제 중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이한테 사실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뭔가 자극을 하는 그런 책으로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하는 거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 때 특히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는 책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도구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지사고 능력,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야 된다에서 지금은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더 고도 사고 능력 쪽으로 더 포커싱 돼야만 이런 기술과 협업을 하지 기술이 하는 역할 정도의 사고 그냥 암기나 이해 정도만 해가지고는 기술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하려면 고도 사고인데 고도 사고에 도움을 주는 게 독서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어도 암시, 복선 같은 걸 읽어내고 전권에서 읽었던 내용을 계속 기억하면서 지금 내용과 매칭해 가면서 어떤 고도의 추론 능력들이 생성되는 거라 인지 발달에 브레인의 퇴화를 막는 것에도 독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많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도리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 또 용기 이런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이 유턴이 되는 게 있고 유턴하기 참 힘든 게 있어요.